브랜드 가치가 이제 떨어져서 집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 특별손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변호사들도 이게 처음에는 엄청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금액이 많이 깎이거든요. 생각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즘 그냥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해줘요. 사건을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이라도 해달라고.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이제 분쟁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쟁점과 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최근에 아파트 입주하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름도 참 잘 짓더라고요. 20살 차이. 아, 근데 또 제가 이번에 본 기사 중에 곰팡이 이제 아파트 천장에 곰팡이 문제가 좀 발견됐나 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가 발견됐을 때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입주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이게? 근데 이제 하자도 종류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른데 그거 이제 마감자재 하자인데 네. 그 마감자재 하자만 가지고 곰팡이 있는 거 그거만 가지고 계약 해지는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20살 차이 정도 돼야 이제.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네. 없거나 이제 그런 중대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철근 그러니까 골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진짜 냉난방 시설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든지 상하수도의 어떤 여러 진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해제할 때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요. 아, 중대하지 않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갈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기는 하겠지만 왜냐면 우리나라도 뭐 중국 욕할 거 없어.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저 다리가 그냥 멀쩡한 다리가 무너졌던 나라고 가만히 있던 백화점이 그냥 와르르 내려앉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이 이제 우리를 답습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무너져 내려앉아 버리면 그 안에 사람 다 죽는 건데. 진짜 그 어떤 건설업체들하고 그러니까 도급을 따는 상위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하위에 이제 계속 이제 하청 가는데 거기서 자기들 어떻게 남겨 먹어야 되니까 이제 철근 하나씩 빼고 그다음에 또 심각한 거 그 시멘트 시멘트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거를 제때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이제 그 사용을 못한 걸 가지고 그거를 또 다른 데다가 또 납품을 한다니까요. 싸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물을 좀 더 타거나 하면 이제 양이 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무너진데도 얼마 전에 그 저기 현대산업개발 그 HDC 거기도 그래가 외벽 다 작살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중대한 하자는 사실 입주자가 발견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입주할 때 그 입주 그 업체를 불러서 검사를 다 이제 해주는데 2시간 동안 이제 했는데 하자가 86개가 나요. 하자를 발견했을 때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하자 점검 업체에 대해서 불렀던 비용에 대해서 그거는 조금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이제 했다 그러면 그 감정 비용은 소송에서 다시 우리가 상대방 뭐 이제 사업 주체인 시공사나 시행사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사적으로 일단은 그거를 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불렀던 비용을 가지고 그 비용을 다시 상대방한테 청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군요. 그러면 하자는 발견됐습니다. 그럼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그러면은 그 하자가 발견됐을 때 시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청구가 가능해요? 예, 당연히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나뉘는데 요 관련돼서 이제 소송이 분쟁이 엄청 많아요. 보통 하자가 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이거 다 정하고 있어요. 관리 법령 이제 시행령까지 가보면 어떤 공사는 2년 내에 청구하라, 어떤 공사는 3년 내에 청구하라, 5년 내에 청구하라가 있어서 그래서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공사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제 청구를 이제 사업 주체인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조금 저는 이게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쳤을 때 제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2년 3년을 참고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알게 됐으면 그 시공사한테 야 이거 좀 이 정도 해줘.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어 곰팡이 아까 그거 그래서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해주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전에 발견하면 나중에 이제 하자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고 누수가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는 그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는 이제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청구를 하고 이제 자기의 전유 부분 내 개인적인 면적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입주자들이 모여가지고 입주자들이 이제 단체 소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공사가 이제 재시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 그게 별로예요. 그럼 또 다시 재시공 또 요구할 수 있는. 뭐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서로의 다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새 시공사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제 하자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가는 입주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이것 때문에 뭐 다툼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그럼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입주자를 발견해서 막 근데 공사를 했어요. 근데 그 공사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제가 입주 원래 날짜.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것도 손해배상 총.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분양 계약서에 잘 보시면 요거 입주 지연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요 손해배상을 기간으로 얼마를 산정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끔 요 규정이 있어요. 해줘야 되게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이제 시공사의 잘못으로 입주 지연이 되면 그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여러분들 분양계약서에 잘 보시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순살자 네. 그리고 최근에 현대 힐스테이트 네. 여기 기사가 축적됐잖아. 네. 근데 내가 입주해야 돼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씨 우리 집값 엄청 떨어지겠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뭐 손해 시공사 요청할 수 있는 이게 집값이 나중에 진짜 소문나면 안 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가치가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집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까지 손해배상 그 특별 손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진짜. 내 심정상으로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꼭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실제 뭐 그리고 그 떨어지는 이유가 무조건 그것만이라고 뭐 단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 입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입증이 조금 그것만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거 어떻게 입증할까요? 그거 참 힘들 수 있어. 그냥 부동산 경기가 떨어진 건지 그때 맞춰서 뭐 경기 다 좋고 다 했는데 진짜로 다 좋은데 그 순살 자이만 진짜 다 부동산 값 그 아파트 가격 다 올라갔는데 진짜 자이만 그 사건 이후로 그냥 계속 뭐 고두박질 친다면 그러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는 안 가잖아요. 저 그러면 변호사 이거 하나는 또 궁금한 게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문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열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 서로 이렇게 네, 서로 같이 이렇게 그거도 하자 청구가 될까요? 근데 그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이게 정상적인 가동 범위가 다 안 나오고 좀 문제가 있다면 이제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더 헐어야 될 텐데. 그 감정하기 나름인데 하자도 어쨌든 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PD님 얘기하셨던 그런 이제 전문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자를 뽑아내잖아요. 물론 이제 그 꼼꼼히 따지면 다 하자는 맞죠. 근데 그거에 따른 하자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실제 재판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변호사들도 이게 또 하자이고 소송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이제 그거 처음에는 엄청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금액이 많이 깎이거든요 생각보다. 또 판사가 어느 정도 직권으로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쪽을 좀 자꾸 유리하게 해주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일단 손해배상은 그거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크지 않아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 그래서 하자는 뭐 하나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하면 비용이 변호사 보수가 더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자 소송을 한 번에 모아서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제 의결해서 이제 입찰 거쳐서 어떤 법 정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은 그 우리 순살 자이 지금 이름 바꾸는 거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똑같은 놈들이 아니 정치하는 놈들도 맨날 안 되면 당 이름만 바꾸고 자이 또 이름 바꾸고 도망가려고 이것들이 순살 자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HDC 현대산업개발 이 자식도 얼마 전에 그 쌀 다 무너졌는 거 아시죠 외벽 그거 저기 시멘트 그거 가지고 다 장난질 치고 철근 가지고 장난질 쳐서 또 이번 현대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하여튼 그 하자에 대해서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